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면직된 한 장관, 면직된 뒤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관련된 얘기 다양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장면 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장 전면에 섰군요. 최경환 부총리를 포함해서 지난 3일 전에 임명된 네. 4명의 장관과 이병기 국정원장,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임명된 정종섭 장관이 임명장을 늘 궁금했는데 저 뒤에 서 계신 여성들은 배우자신가 보네요. 배우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임명장을 수용하는. 대통령이 앞으로 장관 되면 주말 없이 월, 화, 수, 목, 금 일하자 했는데 이런 약속 임명장 받는 거 보시고 다 주말을 양해해달라 그런 뜻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그 배우자들에게도 그러한 당부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눈에 안 띄는 사람은 바로 정성근 후보자인데, 자, 지명 처리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또 공석이 됐고, 또 차관까지 공석이 됐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진용 장관의 면직 때문에 갖가지 얘기가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면직됐을까? 다양한 설들이 돌아다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진용 장관의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에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홍보를 너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서 청와대의 홍보 무능을 사석에서 비판한 것이 청와대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한 가지 지적되는 이유고요. 설이죠. 이거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회의석상에서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였는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국민들 앞에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 마시라. 아주 이런 지하에 제동을 거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 말고도 회의석상에서 여러 차례 말하자면 조금 입 바른 소리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많이 눈밖에 났다. 이런 얘기도 역시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공공연한 비밀에 가깝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면직 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정세균 의원이고요. 이분이 바로 유진용 전 장관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아침에 이례적으로요, 방금 전에 저희 쾌도남마 프로에도 출연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내가 유진용이라는 사람 잘 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라면서 이례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 장관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할 때 이 양반이 차관을 했죠. 유진용 장관이. 당시에 공보관이었죠. 공보관이었죠. 공보관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문화부 차관을 했는데. 자, 박지원 의원이 문화부 장관이 된 건 1999년이니까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 유진용을 내가 공보관으로 발탁했다. 그래서 DJ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공보 업무를 지시했다. 그랬더니 반론을 펴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화부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그래서 박지원 장관이 오케이, 내가 그건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정도로 유진용 장관은 소신과 자기 견해가 분명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유진용 장관이 사실은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현직 장관일 때 이런 칭찬을 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물러나니까 면직됐다 하니까 칭찬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면직된 이후에 더 유명해졌다는 유진용 어떤 분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진용 장관에 대한 관가의 평가는 한마디로 자유분방한 사고를 지닌 공직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부 차관을 할 때 아리랑 TV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 방송을 하는 이 아리랑 TV 사장의 선임을 놓고 청와대가 시키고자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적격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유진용 차관이 당시에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청와대와 충돌이 빚어진 일이 있습니다. 네. 예, 이때 차관이던 나한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가 인사민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진용 장관이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요청에 대해서 내가 거절을 했더니 배를 째드릴까요? 라고 하는 폭언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그 국내 담당 당시 언론 담당 비서관이었던 양정철 비서관은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만 네. 상당히 이 부분이 당시 굉장히 아주 화제가 됐던 임명을 둘러싼 그 청와대와의 충돌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저 기억하는 것은 2010년 제가 이명박 정부 3년차 때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그때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홍보수석 후임으로 유진용 전 문화부 차관을 발탁하겠다. 결국 오보가 됐습니다. 예.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렇죠.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전 차관이 되겠죠. 윤용 전 차관은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도 본인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한 충돌을 빚고 소신을 한 것을 마치 훈장 삼아 바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용이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지 않나. 네. 이렇게 대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면직되고 장관들 2기 내각은 출범했습니다만 이 장관 임용과 발탁 그리고 지명 처리 과정에 너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임명된 인사수석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인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 인사수석이 정진철 수석이라고 네. 임명이 됐습니다. 정진철 수석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그 인사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 전에 이제 행정고시를 거쳐서 총무처에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 공보관 거치면서 중앙인사위원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사정책심의관, 인사정책국장 한마디로 아주 인사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행정부시장을 거쳐서 네. 근데 이제 공직자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윗사람 눈치를 좀 보지 않겠느냐.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사 스타일이 본인의 어떤 수첩에 적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진철 수석이 아무래도 이제 소신 있게 네. 자신의 뜻을 밝혀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막에 보시듯이 국회의원은 아무리 부패해도 유권자 눈치를 보지만 네. 관료 출신은 아무리 훌륭해도 인사권자의 눈치만 살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관료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네. 그런 인사수석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한테 있다.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저 대선 후보 때 했던 말도 기억하거든요. 여야를 뛰어넘겠다, 남녀를 뛰어넘겠다, 지역을 뛰어넘겠다. 그래서 천하의 인재를 좀 등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 약속이 꼭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네. 그 묘비가 하나 보이죠? 네. 저 묘비가 누구의 묘비냐면 네. 호암 이병철 선생,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창업주의 묘비입니다. 여기가 여기 에버랜드에 있는 거죠? 묘비죠? 네. 저기 지금 시청자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 줄이 쳐져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업 보국의 큰 뜻을 세워 자신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으고 양성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병철 회장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게 지금 삼성그룹의 큰 발전과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어떤 큰 흐름에 중요하게 네. 볼 수 있는 우리 정부도 또 참고할 부분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대목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자, 이병철이라면 그야말로 맨주먹에서 삼성을 이룬 그 입지연적 인물이라고 부르는데 자신보다 더 현명한 인재를 모으고라는 대목에 눈이 갑니다. 그렇죠. 내가 잘 부릴 사람, 순종적인 사람을 쓴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그릇이 커 보이는 사람, 그런 인재를 모으는 노력을 했다는 점, 오늘날의 삼성이 가능했던 바로 인재제일주의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 대목 새삼 이 시점에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